주말 인터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올해 하반기에 스페이스X, 엔스로픽, 그다음에 오픈 AI까지 거대한 IPO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IPO는 우리나라 IPO와는 좀 다르게 개인들이 참여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하물며 그럼 미국에서 IPO를 하는데 우리나라 개인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우리자산운용 정지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IPO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룰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개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미국은 일단 조금 다르긴 다르죠. 네, 미국은 프로세스가 달라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IPO 뭐 기업이 그 IPO 신고를 하고 그 신주 배정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비슷한데 네. 하나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이제 개인 청약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거 네, 의무가 어, 없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IB에서 네, 이번에 뭐 스페이스X 상장할 네, 겁니다라고 할 때 네, 그럼 내가 누구한테 이 물량을 배정하지라고 하는 판단에서 네, 내가 굳이 100만 원, 200만 원 개인까지 챙겨야 될 이유가 뭐야? 네. 이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고,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청약이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데, 네네. 규제가 있는데, 음.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IPO 프로세스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도가 높은 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B나 혹은 IPO를 직접 진행하는 기업들이 기관도 전부 다 초대할 필요는 없어요. 기관도 이제 본인들이 커넥션 있는 기관들, 그다음에 그 물량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기관들을 이렇게 쭉 초대해서 로드쇼를 진행하고 수요 어. 예측도 진행하고요. 특히 어. 개인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네. 포인트처럼 사실 프로세스를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청약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받지 않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자유도가 높아서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자유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어. 드리고 있어요. 네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 약간 시장과 투자자들한테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고 네. 그거는 뭐 IPO 과정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주식 시장의 많은 제도들을 봤을 때도 사실 미국은 정말 시장을 믿고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좋은 종목을 골라낼 수 있다. 이런 거를 믿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IPO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인 청약을 좀 받겠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어요. 아직 딜 구조가 다 나온 건 네. 아닌데 그래서 아마 기회는 있겠지만 많이 뭐 경쟁률이 치열할 경우에는 개인들한테 많이 열리진 않겠죠. 네. 근데 다른 건들은 개인 청약 안 받는 경우가 훨씬 더 음.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개인 청약을 받는 게 더 희귀한 일. 네. 어쨌든 자유롭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면 네. 저는 개인들 청약도 받을 건데요 하면 맞습니다.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네네. 하지만 굳이 이 수많은 거대 자산을 갖고 있는 몇 개 기관만 데리고 와서 청약해도 빨리 끝나는데 네. 굳이 거기에다가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개인들까지 우리가 청약 프로세스의 비용을 써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미국에선 난 별로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네. 요런 게 미국의 그게 IPO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아. 그래서 과거에 음. 레딧이라는 네.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수많은 개인 유저들이 네. 우리 기업 가치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개인 음. 청약 진행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 청약 진행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없는 한은 개인 청약 굳이 진행을 안 해도 되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감성에서 생각하면 네. 출발선은 공정해야죠. 그런가요? 전혀 다른 이제 네. 네. 자본주의의 그 네. 역사적 탄생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럴 네. 수밖에 맞아요. 없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청약에 들어가면 사실 음. 그 프로세스는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얼마를 냈느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정해지고 그 경쟁률의 순서대로 이제 얼만큼의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프로세스는 거의 네, 비슷해요. 맞습니다. 예. 음. 경쟁률이나 혹은 실제로 어떤 기관이 어떤 펀드가 얼마를 배정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 점도 한국이랑 달라요. 그럼 우리는 한국은 경쟁률 다 경쟁률 나오는데.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고 뭐 어떻게 진행됐고 어느 정도의 기관이 확약 혹은 보호 예수에 걸려 있는지 뭐 이 정도가 다 공개가 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예수의 경우에는 대주주 보호 예수가 있다. 이 부분은 다 투자 설명서상 음. 기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 외에 그 기관과 그다음에 IB가 협의로 진행하는 확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개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청약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거의 수능 네. 대입 수능 뭡니까? 저기 지원서 내는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네. 첫째 날 안 돼. 어, 마지막 날 증권사 경쟁률 막 찾아보고 있다가 네. 경쟁률 낮은 쪽으로 돈 몰아갖고 이런 걸 했는데 맞아요. 그런 것도 네. 거기는. 근데 미국도 네. 미국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이 펀드에서 이 일본, 홍콩, 유럽 이렇게 다 IPO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IPO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경쟁률에 대한 마지막까지 이 초읽기 싸움하는 거 네. 그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그게 이제 공식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고 뭐 기관끼리 다 아름아름으로 알다 보니까 네. 이제 서로 얘기도 하고 또 기업이나 IB랑도 약간 눈치 싸움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공개적으로 미리 정보가 다 제공되는 거는 제도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 네. 정말 근데 그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죠. 비슷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서로 저는 눈치 보는 건 비슷하니까. 근데 네. 레디처럼 네. 우리는 개인들의 청약도 받을 겁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뭔가 이 개인이 진짜 있는 개인인지 없는 개인인지도 확인하고 뭔가 필요하다 보면은 미국 레딧이라는 기업 입장에서 한국에 사는 이주의 주민등록번호가 821120이라는 걸 알 수가 없으니 해외에 있는 개인들의 청약은 거의 안 받는 게 대부분이겠네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의 것 같아요. 불가능한 근데 거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미국 증권사랑 커넥션 해가지고 콜라보레이션해서 같이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 분들은 가끔씩 청약을 대신 받아주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어카운트를 가지고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죠. 결국 만약에 뭐 새롭게 상장하게 될 미국 기업이 우리는 개인 청약을 받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참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특정 증권사에다 청약금을 넣어 놓으면 네. 그 증권사가 우리가 이 개인들은 보증할 테니 네. 요건 받아주세요라는 네. 식으로 기관 투자처럼 들어가겠네요. 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음. 실질적으로 그 청약의 성공률은 굉장히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네. 우리가 할 수 있느냐를 좀 알아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힘들다고 맞습니다. 보는 게 맞겠네요. 네, 힘듭니다. 네. 어.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그 우리 미국 단기채 공모주라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지만 네. 이 펀드 우리 자산운용이 혼자 운용하는 건 아니고 뉴버거 버먼이라는 미국 파트너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미국 파트너사 덕분에 기본적으로 IPO 프로세스 다 참여할 수 있고 스페이스X에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과연 개인이 구조적으로 참여가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먼저 여쭤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IPO 시장에 대한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한동안 고금리로 올라가게 되면서 IPO 시장이 굉장히 많이 죽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금 조달 자체가 힘들어져서. 최근에는 그러면 꽤 오랜 기간 금리 인하를 해왔잖아요. IPO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IPO 2025년부터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 2021년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네. 이 IPO 저금리와 IPO 붐이 맞아떨어진 굉장히 좀 좋은 한 해였어요. 그래서 네. 말하자면 큰 장이 섰던 한 해이고 그리고 2021년도에 대부분의 유니콘 기업들이 그때 올라왔던 기업들이 기억 남는 게 아마 뭐 코인베이스, 로빈훗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때 올라왔었고 대부분 유니콘 기업들이 그때 IPO하고 2022년부터 시장이 굉장히 조용해졌죠. 금리는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 해 이제 파이프라인이 다 소진되면 그다음에 또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22년, 23년, 24년은 사실은 굉장히 좀 조용했던 것 같고요.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황 회복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올해 이제 IPO에 굉장히 크게 활황장을 기대하고 있던 와중에 뭐 스페이스X나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나 이런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IPO 일정을 들고 나와서 그런 기대감을 좀 현실화 시켜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IPO 네. 대여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 되게 자잘하게 IPO하는 기업들이 많아야 그 IPO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 네. 혹시 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한번 요거는 올해 초에 그 골드만삭스에서 발간한 레포트인데요. 일단 말씀드렸던 2021년에 US IPO가 260건 정도 진행됐습니다. 스펙을 제외하고. 그리고 평소 때 이제 평균을 내면은 한 연간으로 200건 정도가 꾸준히 IPO 올라오는 시장이에요. 네. 근데 꾸준하진 않고 좀 들쑥날쑥하죠. 네. 꾸준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좀 시황에 따라 약간 다른데 2021년엔 260건 진행돼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였고 2025년에 61건 정도 진행돼서 이제 좀 단계적으로 약간 회복을 했고 올해 기대되는 거는 120건 이상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IPO 딜 사이즈는 네. 2021년에 115 밀리언 달러가 조달이 됐고 네. 2026년에는 160 정도 조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2021년을 넘어서는 이 IPO 조달 금액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극명한 게 2021년에 260개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그 금액 다 합친 게 1,150억 달러인데 근데 이번에는 120개 기업이 IPO를 할 걸로 예상되는데 그게 1,600억 달러다. 그럼 뭔가 큰 것들이 몇 개가 들어왔구나. 제가 단위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네. 115 빌리언 달러 네. 조달했었고 그렇죠. 2026년에는 160 빌리언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00조 원 정도 그렇죠. 기대되는 네.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적은데 금액은 훨씬 크다. 네. 큰 것들이 지금 올해 네, 예정이 맞습니다. 되어 있다. 네네. 아무래도 그 대표적인 것들이 스페이스X와 오픈 AI, 엔스로픽이겠죠? 네. 네. 기본적으로 너무 스페이스X 딜에만 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요 스페이스X만이 이제 IPO 시장을 대변한다 이렇게 오해를 살까 봐 네. 좀 말씀을 아끼고 있긴 한데 근데 이 세 개의 기업들이 올해 IPO 플랜을 얘기한 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IPO 시황이 좋아지고 있다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심볼릭한 이벤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계속 강조드릴 수밖에 없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6월 말 7월 초를 목표로 우리 한번 달려보겠다 이렇게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이 상장 공시를 볼 수는 없지만 네. 조만간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오픈 AI나 혹은 엔트로픽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그 프라이빗 에쿼티 마켓에서 펀드레이징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언급한 게 이제는 우리도 프라이빗 시장을 벗어나서 약간 더 많은 분들한테 우리 기업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장을 암시한 거기 때문에 올해 내로나 혹은 내년 초쯤에는 오픈 AI도 시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스로픽은 좀 최근에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어요? 엔트로픽도 사실 인터뷰를 간간히 이 중간중간 인터뷰 통해서 IPO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이 기본적으로 약간 오픈 AI나 스페이스 X보다는 구체적인 발언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임라인에 대해서 예측하기에는 조금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엔트로피 그 외신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네. 뭐 며칠 상간으로 더 높은 기업 가치로 계속 네. 자금 조달을 네. 하길래 이렇게 빨리 올라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 IP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은 시사하고 네. 있지 않다. 네. 엔스로픽의 네. 경우에는 저희가 가시권에 좀 있는 거는 스페이스X와 오픈 AI 정도가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운용하시는 펀드가 미국 IPO만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네. 저희 그 누버거 버먼이랑 협업해서 한국 IPO는 저희가 하고 한국 공모주도 저희 참여해요. 네. 그래서 올해 한국 공모주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사이즈 큰 딜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홍콩, 유럽 IPO는 누버거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IPO 다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펀드는 글로벌 IPO를 하는 기업들을 상장할 때 투자해 볼 수 있는 펀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약간 인도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 않고 네. 인도는 들어가서 투자 프로세스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쟁률 자체가 너무 치열해서 거기도 다 개인 청약 받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경쟁률 자체가 너무 치열해서 사실 실익이 크진 않겠다. 이런 판단 하에 인도 IPO 전략은 하지 않고 있고 그 외에 대형 IPO 시장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홍콩이 굉장히 액티브하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실제로 저희 펀드에서 과거에 진행했던 IPO 중에 좀 눈에 익은 이름이 뭐 서클,
같은 아, 기업들은 서클. 이제 네. 지금도 굉장히 이 데일리로 주가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도 저희 참여했었고 그 외에 미국 외의 지역에서 도쿄 메트로나 도, 도쿄의 그 지하철 운영하는 도쿄 메트로나 네. 그다음에 오리온 비어 이런 음. 기업들은 일본 음. 기업들이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최대의 배터리 업체인 CATL 네.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2차 상장하는 했어요. 네. 원래 본토에 상장돼 있고 이제 홍콩에 2차 상장했는데 그때 저희 펀드에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낯선 이름도 있죠. 스탠다드 에어로 같은 업체는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에 별로 안 알려지는 기업인데 미국에서는 민간 항공 정비 업체 중에 제일 큰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뭐 이런 업체들 IPO 할 때도 참여하고 그래서 약간 낯선 이름도 있지만 네. 잘 알려진 IPO 건수는 저희 펀드에서 다 참여했던 바 있고 앞으로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IPO에 참여할지, 네. 어떤 IPO는 참여 안 할지 이런 그 의사결정은 어떻게 내리시게 돼요? 그거는 한국 공모주는 저희 국내 우리 자산 운용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네.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잘 알려진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 참여를 하고 음. 해외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누버거 버먼에서 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버거 버먼 주식 리서치 팀이 진행하는데 네. 웬만하면은 딜 사이즈가 일단 한 3천억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딜 사이즈가 좀 크고 그리고 잘 알려진 리서치가 잘 된 그런 IPO 건들을 선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아까 이름이 뭐라고 했죠? 누버거 누버거 버먼. 버먼. 네. 누버거 누버거 버먼이요. 누버거 버먼. 네. 이 기업 이곳이 네. 무슨 기업이라고 해야 돼요? 뭐 IB예요? 뭐 거기도 자산 운용사예요. 자산 글로벌 운용사예요? 글로벌 상위의 자산 아. 운용 자산 규모로 따졌을 때 글로벌 상위의 자산 운용사이고 글로벌로 한 750조 정도 운영하고 있고 프라이빗 에쿼티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크고 네. 또 퍼블릭 에쿼리 그냥 이제 상장돼 있는 주식 운용하는 그 펀드 사이즈도 굉장히 큰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업이 지금 미국, 유럽, 뭐 일본 이런 시장에 이 접근성이 훨씬 좋죠. 잘 네. 스터디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 맺어가지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산 운용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확인돼야 그 기업의 판단을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네. 워낙 운용 규모도 크고 지금까지 해외의 어떤 네트워크도 잘 해왔고 네. 스터디도 잘 되어 있는 기업이니 네. 이 기업이 선택하는 IPO를 파트너십을 맺고 우리나라에서 같이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진행했던 IPO들이 대부분 그 시장 대비해서는 평균 이상의 수익률과 평균 이상의 성공률을 네. 기록했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역시 잘하는 운용사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도 네. 해외 그 자료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구조적으로 해외 펀드 매니저에게 자신의 돈을 맡기는 그런 경우들도,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때 그러면 누굴 선택할 것이냐? 그동안 트랙 레코드가 좋은 펀드 매니저를 선택해야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IPO를 지금까지 잘해왔고 주식 운용을 잘해왔고 포트폴리오를 잘 짜왔던 그 기업과 함께 해야 성공률이 높은 IPO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워낙 뭐 스페이스X야.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빼고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파트너십을 지금 맺고 있는 거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지금 기대되고 있는 IPO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전체적으로 시황이 2021년에 굉장히 좋았고 22, 23, 24는 좀 조용했고 네. 그리고 25년도에도 조금 숫자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대형 사이즈 딜들은 사실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무신사나 혹은 구다이 글로벌 같은 유니콘을 넘어선 데카콘 기업들 말하자면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IPO 시점을 논의하고 있어서 네. 올해나 내년쯤에 이런 이름들을 시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야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5조 원부터 시작해서 10조 원까지 그러니까 조 단위의 이 기업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IPO 시황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서 근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앞서 금리 환경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금리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떨어지고 있질 않아가지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M&A 시장이나 IPO 시장에 좀 조급증을 불러일으키는 팩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하이어 폴 롱거 같은 네네. 좀 약간 마켓 표준이 되면서
그 금리가 생각보다는 빨리 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그 금리가 조금 높은 환경을 이렇게 유지해 가더라도 이런 그 그러니까 M&A나 IPO는 때가 되면 또 진행돼야 되는 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시장에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네, 지금 사실 그렇죠. 주식시장 그냥 보면 네. 직관적으로도 저희가 볼 수 있듯이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뭐 금리가 굳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 않아도 IPO 시장 회복되는 거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IPO라고 하는 네. 특성상 그 좀 높은 금리, 말씀하셨던 대로 네. 높은 금리가 네.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IPO에 크게 좀 타격을 입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고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은 분명히 이거는 좀 악재가 맞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것만 아닌 이상 네. IPO 시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네. 조금 고금리 환경에 좀 익숙해지면 네. 이 조달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정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과거에는 예를 들면 음. 2%대 조달을 할 수 있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국제금리로만 따지면은 4%는 든다. 이렇게 약간 조달 환경에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이제 IPO 프로세스나 M&A 프로세스도 조금 얼어붙었다가 다시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 표현은 항상 금리 환경은 기후 변화랑 약간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급격하게 더워지거나 급격하게 추워질 때는 당연히 활동도 위축되고 불확실성도 높아진다는 생각을 하죠. 네. 도대체 미래에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 걸까? 그래서 자본시장 환경에 약간 기후처럼 작용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일정한 예측 가능한 국면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투자자들이나 혹은 자금 조달하는 측면에서나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거기에 맞게 플랜을 짜서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IPO 사이클에 대해서는 그 프라이빗 에쿼티 사이클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그 사실 요거 한번 볼까요? 2021년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IPO가 많았던 한 해였고 그때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마켓에서도 기업들이 자금 조달 많이 했거든요. 근데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는 거 특성이 3에서 5년 지나면 길게는 10년까지 그 이후에는 자금 유동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사이클로 봤을 때는 2021년에 자금 조달한 유니콘들이 좀 IPO 마켓에 나와주면서 약간 이 투자자 손바뀜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 사이클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IPO가 조금 더 돌아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신차 사이클과 비슷하군요. 그런가요? 그쵸. 그러니까 맞죠, 맞죠. 5년 전 만약에 신차를 사람들이 구매하는 게 평균적으로 대략 5년 정도 걸린다면 네. 5년 전에 많이 샀으면 5년 후에 많이 사겠죠. 맞습니다. 그게 IPO가 저금리 때 한번 크게 3호 시장에 네, 크게 맞습니다. 있었고 네. 그게 이제 IPO로 넘어오게 되는 시점이 이맘때쯤이 되니 네. 이때는 올해에는 정말 IPO가 좀 얼추 나오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딱 올해는 아니죠. 한 1, 2년 네, 정도. 그게 꼭 올해일 필요는 없고 올해 내년 네. 정도까지.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프라이빗 에쿼티가 그 사모 펀드가 엑시트하는 방법이 자금 네. 유동하는 방법이 IPO가 주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사실 알려져 있긴 해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기업 공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참 그러면 신기하게도 국내나 해외나 5년 사이클이에요. IPO 시장이. 얼추 그런 것 같긴 네, 하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 개인은 미국의 IPO는 거의 투자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IPO가 굉장히 올해 활발하게 일어날 걸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IPO를 누리곤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저는 제일 먼저 저희 펀드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미국 단기채 공모주 펀드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그 이름 자체가 네. 미국 단기채 공모주 펀드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 IPO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미국 IPO 위주로 하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 아이디어 착안했던 거는 이 투자 전략 아이디어 착안했던 거는 우리나라 공모주 펀드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공모주 펀드는 평소 때 이제 채권 운용하고 그다음에 IPO 나왔을 때 신주 청약 받아가지고 거의 첫날에 매도해서 수익률 락인하고 그래서 약간 채권 포트폴리오 플러스 알파 요거 추구하는 그런 전략들이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가 해외 글로벌로 가져간 거예요. 한국 IPO만 하기 심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IPO도 함께 하자. 어. 그게 이제 처음에 펀드 투자 아이디어고 그 아이디어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IPO에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소 때는 이제 US 달러 단기채로 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전략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채권 네. 펀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평소는 채권 펀드인데 네. IPO가 있을 때마다 네. 이게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음. 아까 말씀하셨던 게 미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홍콩도 네. 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전 세계에 일어나는 IPO들을 네. 다 한 번씩 다 청약을 넣어보는. 네, 맞습니다. 네. 음. 그래서 네. 대신 이제 이 주가 때문에 막 변동성이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는 아니죠. 그 IPO 펀드는 제가 알기로는 주로 딱 상장되자마자 네. 매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의 상장되자마자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첫날 IPO하는 주식들이 보통 이제 상장 초기에 약간 기업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막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약간 물량 소화하면서 조금 주가 조금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자기 기업 가치만큼 주가 다시 회복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네. 그 상장 초기 시점에 이제 파는 그런 전략이고요. 굳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너무 크게 가져가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저희가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네. 그렇게 초기에 팔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고 음. 뭐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이제 수익률 프로파일을 가져가기 위해서 음. 네, 그렇게 아, 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에 급등할 수도 있고 네, 그럼요. 상장 후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펀드의 성격 자체가 단기채를 대부분 담고 있는데 펀드가 막 변동성이 이렇게 크면 안 되니 목표하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바로바로 매도하고 다음 IPO 참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네, 운영되고 맞습니다. 있다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 그 채권을 계속 투자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여기서 IPO가 있을 때마다 플러스 알파 수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 건데 기본적인 채권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채권은 미국 단기채 위주이고요. US 달러 단기채고 단기채라 함은 듀레이션이 한 0.5, 그러니까 6개월을 넘지 않은 만기가 네. 6개월 채 남지 않은 채권으로 주로 운용되고 있고 절반 정도는 미국 국채 단기채 그리고 절반 정도는 투자 등급 회사채 이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그 신용 등급이 글로벌 신용 등급 기준으로 AA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량한 채권이고 미국 국채가 AA 거든요. 그래서 네. 신용 리스크 지지 않고 듀레이션 리스크도 없이 아, 그러니까 네. 굉장히 짧은 듀레이션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6개월이면 채권 네. 가격 떨어지는 것도 거의 없겠네요. 그냥 맞아요. 네. 만기 그래서 돌아오면 그냥 원금 되는 거니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뭐 이 IPO 있을 때마다 자금을 써야 돼서 일부러 단기채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 외부 금리 환경 변화에 그렇게 크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단기채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금리가 급등하는 네네.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채권 뭐 가격 엄청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예. 네. 채권 포트폴리오도 변동성을 보였었는데 저희 포트폴리오는 사실 그렇지 않았었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단기로 좀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권을 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좀 이렇게 큰 자금이 잠깐 있었어. 한 달 정도 있었어. 네. 아, 이거 가만 놔두기 개인적으로요? 예. 어, 가만 놔두기 네.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네. 근데 보니까 한 달 남은 그러니까 만기 한 달 남은 미국채가 있는 거죠. 네. 그거 들고 있었더니 그 한 네. 달 정도 이자 네.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괜찮네. 그러니까 딱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만기 돌아오기 직전에 어차피 이거는 이제 만기가 되면 원금까지는 다 되는 거고 네, 그 맞습니다. 기간만큼의 이자만 주는 거니까 단기채를 쫙 채워놓으면은 채권 가격의 하락은 크게 느끼지 않으면서 네. 그 기간만큼의 이자를 계속 네, 받아서 맞아요. 적절히 운영하다가 그 중에 야 IPO 있대 그러면 이 만기 거는 잠깐 아직 둬 그걸로 청약하자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네.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IPO 청약할 때 기관은 뭐 국내나 해외나 다 증거금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묶이는 게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뭐 기존에 있던 채권 포트폴리오를 굳이 유동화해서 투자할 일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진 않는데 네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네, 맞습니다. 아이디어는 맞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만 진행하면은 네. 한국 IPO만 진행하면 조금 심심해요. 왜냐하면은 네. 규모가 이제 그만큼 크지 않으니까. 근데 글로벌 IPO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낼 수 있는 수익이 좀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게요. 네. 저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네. 만약에 한국 IPO만 진행을 하게 되면 횟수도 좀 제한적일 것 같고 맞아요. 기업 사이즈도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 글로벌로 가면 그 차이가 꽤 극명하게 나타나나요? 미국은
우리나라 대비해서 미국 시장만 봤을 때 우리나라 대비해서 횟수로는 4.8배 정도 많고 그리고 딜 사이즈 자체는 10배 이상 큰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펀드 사이즈 저희가 지금 펀드가 뭐 한 3,800억쯤 운영하고 있는데 3,800억짜리 펀드가 가서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네. 더 큰 시장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매력적이죠. 그래서 음. 한국만 하는 것보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미국 시장에서 청약을 했을 때 수익률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상장하고 몇 네. 퍼센트가 올랐는지가 더 네. 중요하긴 할 맞아요. 텐데 근데 그거를 좀 네. 제외하고 네.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얻게 되는 메리트를 네. 조금 설명해 주실 수 네.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수익률은 사실 한국 말씀하셨듯이 이제 첫날 상장했을 때 이 상장 초기에 수익률이 얼마나 나느냐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차별성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소위 말하는 배정률의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배정률. 같은 네. 사이즈 펀드로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물량과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물량은 차이가 좀 있고 왜냐하면 더 큰 시장에 더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저희가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저희 펀드에 기여하는 바는 더 많습니다. 원래 더 많은 돈을 넣어야 더 많은 배정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네. 더 큰 시장에서 네. 우리가 작은 금액으로 네. 들어가게 되면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그 딜 사이즈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한국에서 200억짜리 딜에 참여하는 거랑 음. 미국에서 작더라도 3천억, 4천억짜리 딜에 참여하는 거랑은 약간 배정률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배정 비율은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네. 금액이 작기 때문에 배정 비율은 적어도 네. 금액 규모가 커진다는 말씀. 맞습니다. 예. 아. 저희가 펀드에서 받는 금액 자체가 더 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렇겠네요. 네. 시장 사이즈 자체가 워낙 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IPO를 한국만 하지 않고 네. 글로벌 시장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군요. 네, 맞아요. 네. 오. 제가 이걸 좀 더 클리어하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네. 네.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리면은 작은 딜보다는 큰 딜이 많은 데 가서 IPO 하는 게 좋죠. 근데 저희는 뭐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만 한다 이런 전략은 아니고 네.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전부 좋은 이 IPO 딜에 참여한다. 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개인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네. 것이냐라고 하는 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IPO라고 하는 것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시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좀 맞습니다. 위축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럼 지금은 활성화 시점이냐 위축 시점이냐 요 부분도 좀 구분을 해봤고 그러면 개인 투자는 불가능한데 IPO가 활성화되고 있대. 아, 나만 소외됐네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도 편승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현재 우리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 단기채 공모주 펀드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단기채 공모주 펀드도 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펀드라고 하니까 좀 어떤 분들에게 이런 상품이 좀 맞을까요? 펀드는 음. 아까 앞서 저희 ETF랑의 경쟁력도 사실은 얘기했지만 네. 조금 더 저희 뭐 투자 기간을 추천해 드리는 투자 기간은 적어도 1년 정도는 한번 보시죠. 1년 정도의 IPO 사이클도 한번 겪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단기채 수익률도 잘 누리기 위해서 뭐 1년 정도 투자 기간 가져가세요. 이렇게 통상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더 길게 투자하실 분 그다음에 이제 앞서 기자님 사례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금 운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굉장히 그 전체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변동성이 큰 주식 부분도 당연히 가져가야 되지만 또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 포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운용하기에 가장 적당한 구조, 적당한 전략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펀드도 네. 사실 기준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주식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 구조라고 저는 보긴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네. 그러면은 그 펀드를 가입하는 좋은 시점은 언제인가를 놓고 네. 봤을 때도 사실 펀드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남들 다 좋다고 하면 그 기준가가 너무 높은 경우들이 좀 있어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IPO를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펀드는 어떤 시점이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에요?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이 네네. 그 대형 IPO 있을 때 거기에 기간에 딱 맞춰서 펀드 투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스케줄도 굉장히 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네. 있기도 하고 그 시점을 딱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지금처럼 약간 이
대형 딜이 오히려 조금 없을 때 네. 그리고 대형 딜에 대한 기대감만 있을 때 미리 투자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래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죠. 네. 그러면 이것까지 좀 여쭤볼게요. 사실 금리가 아까 좀 높은 금리라고 해도 고정만 된다면 자금 조달이 좀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IPO는 계속 이뤄질 수 있다고 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그 이제 이란 전쟁 이후에 차후에 물가가 높아질 걸 좀 걱정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만약에 금리 인상기 물론 지금 IPO 시장은 상당히 활발하지만 한 1 년이고 뭐 아니면 뭐 올해 연말이나 1 년이고 있다가 금리 인상기에 만약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챙겨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조금 부담된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 단기채 포트폴리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 플로팅 그 변동금리 가지고 있는 투자 등급 회사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시중금리 오르는 부분을 다 반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실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네. 아무리 단기채 포트폴리오라도 금리 환경에 영향을 조금 받게 되죠. 네. 그래서 하루 이틀 마음이 약간 불편하실 수는 음.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음. 기본적으로 그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누릴 수 있는 음. 그런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음. 펀드만 자랑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음. 그런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음. IPO 시장은 IPO 시장대로 또 새로운 금리 환경에 약간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IPO가 올해 굉장히 대형 IPO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듣고 참여는 하고 싶은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진 못했었거든요. 물론 그걸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제도는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간접적으로나마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펀드를 오늘 저희가 소개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펀드들은 특히 이제 IPO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장 첫날 굉장히 많은 그 이제 붐과 또 어떤 실망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변동성의 위험이 있지만 요거는 이제 다양한 IPO들을 채권과 함께 담음으로써 좀 이런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을 했던 펀드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 저도 한번 이 펀드를 우선순위에 넣어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게 됩니다. 자, 오늘 IPO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특히 미국 IPO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우리자산운용 정지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